먹이를 찾아 산기슭으로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아웃의 하예나입니다. 제가 일전에는 앞으로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약속의 일환이고요. 사실 책이 나왔을 때 강의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최근 인터넷상에 불거진 이슈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2019년 2월 현재 시점 인터넷은 난리가 났죠. 바로 SNI 차단 때문인데요. 저희 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DSO 또한 해당 이슈를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오늘의 주제는 HTTPS 차단, 그게 뭐길래? 입니다.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의견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법률 개정을 통해 US 사이트의 차단을 간소화하겠다. 두 번째, SNI 필드를 사용하여 HTTPS 사이트 또한 차단하겠다. 세 번째, 그 전까지는 DNS 차단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때도 작은 불만의 목소리가 일긴 했지만 지금처럼 크진 않았어요. 저희 단체 또한 감청, 개인정보 침해 등 수많은 경우의 수를 우려하고 검토를 했지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항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2주 전쯤에 제 개인 방송으로도 간략하게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인터넷 내부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제도를 이해하고 봤을 때 지금 대중들의 반응이 넘쳐나는 거짓 정보로 인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많이 들리는 목소리가 SNI 차단 방식이 감청이라는 것인데, 감청이란 기밀을 보호하거나 수사 따위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해서 통신 내용을 엿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재 정권 등 정부에 관련된 말이 함께하는 걸 봐서 감청을 하는 게 국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감청을 포기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우선 정부의 조치가 감청이 맞는지, 정부가 어떤 명령을 내린 거고 그 명령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인터넷 감청, 즉 내가 이용한 인터넷 정보가 비밀리에 빠져나가는지 알려면 우리가 우선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네트워크란 NIC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달려있는 기기와 기기가 서로 통신을 할 때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인터넷이라고 칭하게 되고요. 네트워크라는 물리적 연결에 공간성을 부여해서 이해하는 개념을 사이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어가 개념이 살짝 다르긴 한데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터넷 차단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지식만 딱딱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마트에 가려고 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마트에 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과정을 세세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마트의 주소를 알아본다. 두 번째, 행선지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동을 하겠죠. 우리가 이동을 할 때에도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듯이 네트워크상에서 정보가 이동할 때에도 이러한 절차,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TCP, IP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것은 NCP라고 하는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이후 이제 새로 개발된 대표적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며 그중 IP는 주소, TCP는 경로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SI 모형입니다. 해당 모형은 컴퓨터가 어떻게 송수신하는지 도표로 계층을 나누어 나타낸 것이고요.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에 아까 말한 TCP, IP 프로토콜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OSI 모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1시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통신을 할 때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일단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갈수록 우리가 익숙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맞닿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계에 가까운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계층은 전선에서 어떻게 오가는지, 2계층은 전기 신호를 기계 언어로 바꿔주는 라우터에서 어떻게 오가는지 이러한 단계를 보여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런 통신에서도 범위를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랜 통신과 웬 통신입니다. 작은 통신과 큰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컴퓨터와 컴퓨터가 전선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컴퓨터가 전선을 통해서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전선으로 가득 뒤덮였을 겁니다. 데이터선은 연결 매개를 하여금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서는 라우터를 통해서 랜선으로 기기와 기기가 연결을 하죠.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넓은 단위로, 또 세계 단위로 뻗어나갈 때는 통신사가 함께하고 있는 웬선을 통하여 컴퓨터와 컴퓨터가 통신을 합니다. 즉 넓은 단위의 통신을 할 때는 통신사가 가운데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젠 아까 전 컴퓨터 간의 물리적인 연결 절차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건너뛰어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 종류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P2P는 개인과 개인 간의 통신이고요. SC는 서버 클라이언트, 즉 서버와 이용자의 통신 방법입니다. P2P는 직거래고 서버 앤 클라이언트는 중개자를 통한 시장 거래 같은 걸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방법 다 웬을 통한 통신이라면 통신사를 거쳐가는 건 잊지 마세요. 이 부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서버 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월드 와이드 맵, 바로 웹 서비스입니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의 일부에 속하지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와 같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웹에 접속합니다. 웹 서비스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문서 송수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플러그인과 같은 여러 가지 보조 시스템으로 영상이나 음악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문서를 다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웹은 HTT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인터넷에는 IP,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지만 아까 OSI 계층에 대한 설명을 떠올려 주세요. HTTP는 IP, TCP보다 좀 더 어플로케일에 가까운 다른 계층에서 쓰이는 프로토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의 앞에는 HTTP를 통해 소통한다는 의미로 HTTP가 붙게 됩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서버에 있는 문서를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버에서 불러오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죠?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모든 사이트들은 IP를 가진 하나의 데이터 저장 공간인 서버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저희 DSO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IP로 접속하지 않냐고요? 사실 IP가 숫자라서 인간이 보기에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메인 서버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우기 쉬운 도메인 네임을 취득하고 우리는 도메인 네임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게 돼 있어요. 물론 IP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는 IP는 경도 3, 위도 2 같은
좌표값이라면 도메인은 주소, 서울특별시 마마구, 마마동 같은 그런 주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HTTP에 S가 붙어있는 HTTPS 또한 생소한 개념이죠. 아까 월드와이드웹이 HTTP 프로토콜이라는 전송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송 시스템은 말 그대로 하이퍼텍스트, 즉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가로치기 당해 탐독 또는 변조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싱 사이트도 그런 종류 중 하나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HTTPS라는 한 단계 발전한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의 보안 시스템인 SSL이 붙어 이거를 HTTPS라고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하게 문서를 암호화시켜서 전송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의 원리는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따로 있고 복호화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암호화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해당 내용을 가로채는 사람도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단점이 있다면 모든 게 암호화되다 보니까 어디로 보내야 하는 정보인지도 전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중 SNI라는 도착지 정보만을 공개하게 됩니다. 즉 SNI는 IP, DNS와 같은 도착지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터넷 통신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본론, 즉 여론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사람들은 SNI 차단이 사생활 침해, 감청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가 독재를 시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감청 원리에 대하여 추론해 볼까요? 제가 방금 설명했죠? SNI 값이 바로 무엇인지. 도착지 값입니다. 즉 사람들은 도착지 정보가 차단되는 것은 그 정보값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가 들여다보고 골라내야 하고 그 도착지 정보를 알게 되는 것, 그게 곧 감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장에서 근본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차단을 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통신사라는 거예요. 통신사는 송수신하는 단계의 일부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보가 거쳐가는 일종의 통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통로인 통신사는 옛날부터 여러분이 뭘 하는지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로 저장하거나 열람하지는 않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저장하거나 열람하려고 한다면 수천만 명이 송수신하는 사소한 데이터들을 일일이 저장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축조하는 데만 큰 돈이 들게 될 겁니다. 또 개인정보법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방의 정보를 함부로 저장할 수도 공개할 수도 없어요. 정부 또한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정말 일부의 정보만을 수사관만 열람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은 법률에 의거하여 통신사 가입 시 이용 약관에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약관에 서명, 즉 동의를 하셨을 테고요.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통신사에 연락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 폐기되는지 알려줄 거예요. 좀 더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통신사를 우체국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온갖 수화물이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발송지와 도착지만 기록할 뿐 상자 안에 든 내용물이 정확히 뭔지 포장을 일일이 뜯으면서 검수하지는 않잖아요. 통신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감청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통신사가 도착지 정보를 알게 되는 게 감청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우체국도 이용을 하면 안 돼요. 우체국에서는 우리의 택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잖아요. 특히나 국립우체국이라면 국가랑 친하니까 제 소포를 뜯어보고 몰래 본 다음에 닫을 수도 있죠. 그리고 SNI 차단이 없더라도 통신사 이용을 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의 명령을 듣는 통신사가 다 알고 국가에게 알려줄 텐데 무조건 직거래만 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1대1 교환인 P2P 서비스가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1대1 통신이라는 건 나랑 거래하는 상대방이 나의 모든 정보를 다 안다는 건데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막말로 토렌트, 시드 연결만 해도 연결된 IP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하는 게 정당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송수신자니까요. 우리 단체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송수신하는 토렌트 유저들의 IP 정보와 통신사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IP 드러나는 게 무서운 사람은 절대 토렌트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통신사는 통신의 통로로서 행선지를 알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거기서 정보를 더 알아내지도 않아 감청이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불가피하게 저장되는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통신사 가입할 때 이용 약관에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통신사가 안다고 해도 국가가 열람할 수 없는 정보인데 국가가 감청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SNI 차단과 비슷한 방법으로 US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DNS 차단과 URL 차단, IP 차단이죠. 여러분도 사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차단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은 SNI 차단과 모두 비슷해요. 기존 차단 방식이 HTTPS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빼면 모두 도착지 값으로 하여금 차단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왜 문제되는 영상만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자체를 제지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 사이트에 합법적인 부분도 있고 나는 합법적인 부분을 볼 권리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럼 이 시스템의 구조를 현실에 대입해서 이해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어떤 마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마트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 100개를 팔아도 마약을 팔면 장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마트 보고 물건을 매대에서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리는 거죠. 법적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마트가 곤란하게 해외에 있는 거지. 또 해외법으로 처리해 보려고 했는데 마약이 해외에서는 합법이라서 처벌도 못 한대. 이게 현실이었다면 공항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통신 정보는 감청에 의거한 법률로 공항처럼 열어보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택배를 열어서 마약인지 아닌지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상가와의 거래를 금지시킨 거죠. 결론적으로 감청이 가능했다면 그 상가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이유가 없어요. 감청을 못하기 때문에 상가 물건을 살 수 없도록, 즉 홈페이지 자체를 막아버리도록 제도화가 된 거예요. 일단 DSO 사이트가 US 사이트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통신사에 DSO 사이트를 막는 것을 요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우선 통신사가 DSO 사이트에 IP값, 도메인값, SNI 값을 중간 서버에 입력합니다. 그때 우리가 DSO 홈페이지를 불러오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통신사에서는 DSO 홈페이지 값을 불러오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대체로 경찰의 워닝 사이트를 불러오게 하죠. 경찰의 워닝 사이트도 일방적으로 불러오기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했는지는 전혀 몰라요.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우체국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IP는 좌표, DNS는 주소, SNI는 회사 이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체국에서 그곳에 가는 편지가 있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걸 국가에 제공한다거나 아까 말했다시피 그 내용물을 뜯어본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버리는 거죠. 또 차단할 US 사이트를 차단하는 법률을 만든 건 국가지만 차단할 사이트를 정하는 기관은 국가가 아니에요. 차단 사이트를 정하는 것은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차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걸쳐서 여러 민간 의원들의 뜻을 모아 차단할 사이트를 정하게 됩니다. 또 즉시 차단하는 것이 아닌 유해성 게시물, 즉 디지털 성폭력 게시물이나 마약 판매를 중단하라고 경고를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차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해당 심의 절차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심의하라고 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차단하라 이럴 수가 없어요. 또한 심의 사유 또한 정보 공개 청구로 열람할 수 있고요. 정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민간 기구가 차단할 사이트를 정하고 차단은 사기업인 통신사가 하고 있습니다. 즉 SNI 차단이 국가의 감청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많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감청이 아니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언론과 대중들은 이미 SNI 차단이 감청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전 라디오나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서 방송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SNI 차단이 감청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타인의 인격권이 즐길 권리 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둘을 맞붙이면 어떻게 하나요? 저게 결론이 안 난 문제를 서로 대립시킨 건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SNI 차단이 감청이라고 확신하게 되잖아요. 정보의 차단만큼이나 무서운 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건데 물론 감청이 아니라고 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국가가 볼 가능성이 아예 없냐? 라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도 제도적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국가가 통신사에 개입해서 이를 감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확답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대답을 못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입 못합니다. 개인정보법 등 여러 가지 보호법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일 개입할 수 있었으면 이미 통신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통신한 내역을 모두 알 수 있었는데 SNI 차단이라는 걸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 영장 발부를 통해서 통신사에게 일부 정보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영장 발부가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접근을 못하는 정보니까 영장을 발부받는 겁니다. 그것도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정보인 거고요. 또 영장 발부를 해서 통신사에 정보를 요청한다고 치면 SNI가 차단된 홈페이지만 따로 오는 게 아니라 불러오기가 가능한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그냥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SNI 차단이 특별한 변화를 불러일으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전반적인 이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당황스럽다는 거죠. 애초에 이 감청이 나쁘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감청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는 건데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감청이라고 확신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핑계로 정보가 독재를 하려고 한다는 이상한 대립구도를 세워서 물타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막말로 디지털 성폭력을 하고 싶은데 그럴듯한 이유가 없어서 만들어낸 선동처럼 보이거든요. 또 만일 SNI 차단이 감청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도 아주 오래전 시행된 IP 차단이랑 DNS 차단부터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열된 상태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 보이는 거죠. 물론 해당 사안을 다 파악하고 욕하는 부류도 있어요. 어차피 차단해도 우리는 답을 찾는다. 즉 실효성이 없다는 건데 HTTPS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법 큰 돈이 들어요. 즉 서버 부담이 크게 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HTTPS로 운영하던 US 사이트 접속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 말인즉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마약 사이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수익률이 대폭 줄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이 줄었다는 건 망하기 쉬워졌다는 거고 망하기 쉬워졌다는 건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도 이 방법이 언제까지나 기댈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건 공인된 디지털 성폭력 영상에 대한 소지죄를 만들어서 영장 발부할 사유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해서 근원을 자르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DSO의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